7번째 사건이죠. 산타마리아호의 비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볼게요. 바로. 당신은 이번 여름 휴가에 대서양 크루즈를 타고 푹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상에서 일어난 뜻밖의 사건 때문에 평온한 시간을 즐기던 당신의 휴가는 생각보다 금방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 내가 무슨 뭐 탐정이나 경찰인가 봐요. 크루즈를 운영하는 거대 해운 회사의 회장이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 용의자들의 진술 속에서 진짜 범인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 표지, 게임북 표지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메인인가 봐. 이번 사건이. 근데 보시면은 일단 이 수영장이죠. 수영장에 어떤 아저씨가 누워있죠. 이렇게 누워있는데 머리에 뭐 피 같은 게 흐르고 있고, 바닥에 네모난 게 있는 게 이게 뭐 휴대폰인가 봐요. 휴대폰인 것 같고, 수영장이 이게 그거네. 이게 이 단추도 있잖아요. 왼쪽 편 아래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수영장인가 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페도라라고 하죠. 쓰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 나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며느리, 아들, 뭐 딸, 그리고 뭐 사위 이렇게 있는데, 일단 딸부터 볼까요? 딸은 손에 신문을 들고 있고, 옆에 사위, 그러니까 딸의 남편은 손에 커피잔 같은 걸 들고 있고, 손목에 무슨 금색 팔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은 보니까 아들이 맞네. 머리숱이 살짝 아빠를 닮아가고 있는 도중이죠. 그리고 아들은 애를 보고 있고, 며느리라고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는데, 근데 뭔가 좀 약간 아들이 애를 안고 있고 며느리는 앉아 있고, 뭔가 좀 관계가 좀 미묘하죠. 며느리가 약간 좀 도도한 느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누구부터 볼까? 딸부터 대화를 먼저 해볼게요. 신문을 들고 있는 걸 보면은, 산타마리아 가문은 회사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누가 차기 회장이 될 것인지 발표하기 위해 가문 소유의 대서양 횡단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간다 하는 게 신문에 난 거잖아요. 그리고 커미션 부당 수수 혐의로 RTA당 당사 압수수색. 커미션, RTA당, 뭐 하여튼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봐서 알잖아. 이거 다 나중에 나올 거야. 뭔가 뭐 어쩌고 RTA 어쩌고 뭐 나오겠죠. 이게 기억해두고, 사진을 보면은 2020년 6월 25일이라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옆에 보면 탐정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이 기사 좀 보세요. 물론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아빠를 싫어했죠. 하기야 어리석기 짝이 없는 데다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스러우니까 그럴 수밖에요. 가족들이 그 아버지 이름 뭐였죠? 산타마리아인가? 별로 안 좋아했구나. 특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더 그래요. 아빠한테 중요한 건 회사와 평판 그리고 돈밖에. 그것도 뭐 중요한데. 아참 죄송해요. 내 이름은 물어보셨죠? 난 카타나 산타마리아라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고인의 장녀고요. 아빠의 시신을 발견한 건 바로 나예요. 아, 카타나 장녀가 그 아버지 시신을 발견했구나. 하지만 나는 맹세코 아빠를 죽이지 않았어요. 난 그때 가판 위를 산책하고 있었죠. 시원한 공기를 쐬면서 생각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20시 30분쯤 되었을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려는데 풀장 옆에 아빠의 가방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아까 보니까 옆에 가방이 한 개 떨어져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풀장에 덮개가 씌워져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덮개를 열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덮개가 열리니 아빠가 죽은 채로 물에 둥둥 떠있지 뭐예요. 그런데 내가 왜 아빠를 죽이겠어요? 물론 우리는 조만간 아빠의 회사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어차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점점 쇠약해졌죠. 의사들도 앞으로 얼마 못 버틸 거라고 했어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남동생이에요. 더구나 걔는 전부터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까 내가 사고 소식을 알려주었더니 자기는 하루 온종일 거기에 처박혀 지냈다고. 내 남동생이 항상 있는 바로 그곳에서요. 잠시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아버지가 병이 있으셨는가 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재산을 뭐 동생이랑 자기랑 뭐 나눠 가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보면은 하루 종일 거기에 처박혀 있었다. 동생이. 하여튼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아들 루카스의 진술을 한번 볼게요. 피해자의 아들은 아기 줄리안을 재우고 있는데 침착한 모습이 수상쩍습니다. 라고 돼 있고, 이 줄리안이 아들이겠죠. 그리고 시계를 차고 있고, 옆에 보면은 티켓인데 뭐 지노 돼 있는 거 봐서는 뭐 카지노를 이게 뭐 근데 카지노 뭐지 이게? 카지노가 티켓이 있나? 하여튼 뭐 이게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데, 아까 그 누나가 카타나가 동생은 하루 종일 카지노에 있었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그게 있겠죠? 카지노 하면 뭐야? 돈이잖아. 도박에 빠져가지고는 뭐 빚이 있나 이 친구? 살짝 그런 느낌인가? 하여튼 그렇지 않나 싶고, 안녕하세요 탐정님. 저는 루카스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정식 이름을 물어보셨죠? 내가? 그래요. 내 아버지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산타마리아예요. 레오나르도 산타마리아. 같은 성을 두 번이나 쓰다니 참 이상한 이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정말이지 죽도록 미워했어요. 물론 평소 아버지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다 그랬지만요.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다 그랬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길래 평소에 가족들이 이렇게 싫어하지? 하지만 맹세코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었죠. 돈 문제 나왔죠? 카지노. 아버지만 나서서 도와주었더라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죠.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처음 한 번은 도와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등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도와줬네. 근데 등을 돌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계속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그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자식도 아니고 자기 친자식한테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저한테 돈을 무제한으로 퍼준다고 해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도박 중독을 끊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죠. 그 망할 노인네가 나를 내팽개쳐버린 거라고요. 이 자식을,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거 자식들이 예.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아버지 유산의 상당 부분을 내가 상속받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할 겁니다. 하지만 맹세코 나는 아버지의 죽음과 아무 관련도 없어요. 자, 이거는 보니까 추측이긴 한데 뭐 카지노 돼 있는 거 표도 꽂혀 있고 티켓도 있었고 뭐 아버지한테 돈을 좀 뭐 빌려보자 했는데 아버지가 한 번은 도와줬지만 안 도와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필요로 했으니까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겠네 싶겠지만 이런 경우 너무 힌트를 노골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은 걸러야 된다.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둘게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죠. 이제 애슐리의 진술. 피해자의 며느리는 억양을 보니 미국 출신이네요. 당신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약간 이 작가분이 미국인은 도도해 이런 이미지가 있는가 봐. 팔짱을 딱 끼고 잠깐만, 가슴에 뭐 묻어 있는데 뭐를 흘리고 있죠. 가슴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있고, 그리고 뭐죠, 귀에 소라 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고 그래요. 탐정님이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얼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네. 그렇죠.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참, 내 이름은 애슐리 플랫이에요. 2년 전에 루카스와 약혼한 사이죠. 2년 전에 약혼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를 안 지는 꽤 오래됐어요. 아들보다 아버지를 먼저 알았다 이 말이죠. 나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미국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대서양 횡단 크루즈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으니까. 아, 승무원 출신이구나. 이 얼룩이요? 아, 이건 커피를 쏟아서 얼룩이 진 거랍니다. 아, 커피. 아까 그 사위가 뭔가 잔 같은 걸 들고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나? 그 이후로부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레스토랑에서 뛰쳐나갔어요. 레스토랑? 그러다 그만 커피를 들고 있던 라몬과 부딪히고 말았거든요. 사위 이름이 라몬인가 보다. 네, 사실 나는 레오나르도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레오나르도 산타마리아라고 했죠? 죽은 아저씨 할아버지. 물론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요. 내가 여기서 일할 때만 해도 그분은 그렇게 어리석게 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루카스와 사귀기 시작할 무렵부터 갑자기 나를 못살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내가 돈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접근한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루카스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물론 나는 레오나르도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가 언제나 나를 무시했던 것과는 별개로 나는 그분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른 그 아들이랑 딸은 아버지 원망해 증오해 했는데 나는 전혀 뭐 반감도 없었고 빨리 범인도 잡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요. 일단 알겠고 다음 라몬의 진술. 아까 그 손에 커피잔 아까 여기서 흘린 거겠죠? 걔왜 계속 들고 있지? 왜 이거 커피잔을 왜 계속 들고 있지? 뭐야? RTA 이거 뭐야? 금팔찌가 아니네? 클럽 팔찌인가? RTA 그거잖아. 아까 지금 무슨 RTA 당 커미션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 집도 문제가 있는가 보다. 여기도 뭔가 사건과 연루돼서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네. 약간 조금 한꺼풀 이런 거 좀 레이어가 있네. 내 이름은 라몬 리바스예요. 나는 카타나의 남편입니다. 근데 카타나가 그거 아닌가? 칼 아닌가? 칼? 일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사위죠. 사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배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배 반대쪽에 있었다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는 그때 주문한 커피를 두고 난간에 기대어 있어서 배가 지나간 자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가 지나간 자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배 후미 쪽에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8시 35분경 아내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나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가 나갔습니다. 배를 한 바퀴 돌아 현장에 도착했죠. 배를 한 바퀴 돌아서 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가 애슐리와 부딪히는 바람에 그녀의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죠. 그녀도 그 소식을 듣고 레스토랑을 나서던 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아버님이 죽었어 라는 연락을 받고는 뭐? 하면서 달려가다가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 애슐리랑 부딪혔다 이 말인 거죠. 그럼 같이 있었던 게 아니네. 여러 사람들한테 들으셨겠지만 나는 장인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가족들이 다 사이가 안 좋네. 장인은 내가 가족과 떨어져 있기를 바랬죠. 한마디로 자기 딸과 헤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심지어 나에 관한 문제를 폭로하겠다면서 나를 협박하기도 했으니까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 심각한 것도 아니고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저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라는 걸 몇 번이고 언급하네. 반복해서 개인적인 거다. 문제는 있어. 문제는 있지만 개인적인 거야. 하지만 문제는 있어. 하지만 개인적인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 동안 피해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직원이 여러 명 있다는 말씀이군요.
주변에서 어슬렁거렸다고? 자기는 후미 쪽에서 뭐 배가 나아가는 거 보고 있었다면서. 네, 맞아요.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한동안 장인 뒤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그건 장인의 가방 때문이에요. 가방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안에 것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노인네는 이 존중이 없네 이거. 단 한순간도 서류 가방에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하루 종일 가방을 끼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한동안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미행을 했는데 저 노인네 가방을 손에서 놓지를 않네 싶어서 그냥 떠났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나는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를 죽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물론 맹세컨대 나는 살인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럼 일단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자, 유언장이고 날짜가 2020년 2월 2일 이라 돼 있는데 잠시만, 아까 그 신문은 6월 20일이었나? 언제였지? 6월 25일이죠 신문은. 한참 전에 유언장이 쓰여진 거다 이 말이고, 나는 본 문서가 나의 유언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현재 나는 정신적 및 신체적 기능이 건강한 상태이며 법적으로 성인이고 그 누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 행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내가 가진 재산의 범위 및 처분에 관해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하여튼 나는 지금 제정신이고 이 유언장은 뭐 내가 멀쩡할 때 썼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나는 자녀들을 내 모든 재산의 상속자로 지명하고 그들에게 동등하게 재산을 분할하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는 바이다. 다만 회사의 주식은 모두 내 여식인 카타나에게 상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카타나가 신임 회장으로서 내 뒤를 잇게 되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고르게 가족들이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아들과 딸을 말하는 거겠죠. 나누고 회장직은 그 카타나 누나가 맡는다 이거죠. 누나가 동생이 제일 이득을 볼 거야 했는데 자기 카타나가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거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내 변호사에게 전달할 것, 그는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두 누나. 잠시만, 뭐라 막 적혀 있는데 뭐야? 비격갓. 아무래도 이게 뭔가 암호인가 봐. 암호로 적어둔 글인데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힘들 거니까 일단 넘길게요. 나중에 제가 시간을 가져서 풀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바다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루즈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이 보면은 이게 여기 이거잖아요. 수영장이잖아. 수영장이 배 뒤에 있네. 아까 그 라몬이 자기가 배 뒤에 선미 쪽에 있었다 했잖아요. 아닌가? 내가 착각을 하고 있나? 라몬이 아닌가? 맞는데? 라몬이 배 뒤에 있다 했는데? 근데 어떻게, 잠시만, 보면은 레스토랑이 8번이라 돼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7번 앞에 8번이잖아요. 배 뒤에 있는 사람이 배를 한 바퀴 돌아서 레스토랑에 있는 애슐리랑 부딪혀가지고 수영장까지 왔다고? 왜? 왜 이렇게 배를 한 바퀴 삥 둘러? 하여튼 좀 이 부분 체크 좀 해두고. 잠시만, 밑에 뭐야? 사설탐정사무소 탐정이 의뢰를 했네. 탐정이 의뢰를 했고, 이 왼쪽에 검은 거는 뭔가요? 뭘까? CD 케이스인가? 그렇죠? 하여튼 뭐를 끼우는 거죠. CD 케이스 같은 거죠. 하여튼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언장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휴대폰을 체크해 볼 건데, 왼쪽 위에 거부터 순서대로 한 개씩 볼게요.
다시 찾아가서 말했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다시 찾아가서 말을 했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뭐 말을 걸었다는 거죠. 아까 그거네. 그러면 루카스네. 아들이네, 아들. 이게 다시 찾아갔다는 말이 아까 얘기 보면은 도와달라고 한번 갔었는데 안 됐다 했잖아. 두 번째는 없다 했잖아. 그런데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니까 다시 찾아갔다. 잡으러 온다. 뭐를 잡으러 와? 카지노죠. 빚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내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일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도 끝내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는군. 아니, 아들이 아빠, 그들이 돈을 안 주면 나를 죽이겠대! 라고 했는데 하면서 가라 했단 말이잖아. 약간 조금 아빠가 독하긴 좀 독하시네. 아니면은 좀 하여튼 뭐 그래요. 게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유언장에서 우리 이름을 모두 파버릴 거라고 엄포를 놓지 뭐야. 빌어먹을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빌리로 아빠 좀 도와줘 했는데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유언장에서 네 이름도 파버릴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문자를 보낸 거지? 망할 놈의 노인네. 그래도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루라도 빨리 죽으면 좋을 텐데. 이거 누구한테 보낸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여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거네. 그 애슐리한테 보냈다 이 말이네. 여기서는 전화가 안 터지는 모양이야. 사람들이 풀장에 빠져 죽은 아버지를 발견했나봐. 어서 달려와. 지금 시간이 좀 다르구나. 위에 거는 4시 20분쯤이고 밑에 거는 8시 37분. 아까 8시 30분쯤에 카타나가 그 시신을 발견했다 했죠. 맙소사 당장 달려갈게. 가까운 곳에 있어. 여기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 1분 후면 도착할 거야. 여기 돼 있죠. 잠시만. 뒤에 보면 배가 있는데 배 앞에도 수영장이 있구나. 수영장이 앞에도 있고 뒤도 있고 두 군데에 있네. 그러니까 아까 라몬이 뒤쪽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는 이게 대충 여기쯤에 레스토랑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수영장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쭉 달려오다가 부딪혔다 이 말이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거 보면은 위에는 무슨 사진인데 무슨 뭐 가방에 뭐죠? 마약인가? 아니다. 이거 뭐 띠지가 있는 거 봐서는 돈다발이네. 그 녀석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가라고 했다. 당장 집을 떠나라고 말이야. 너는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말해준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그 녀석이 한 짓이 세상에 알려지면 내 이름은 물론 회사와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리라는 걸 왜 모르는 거냐. 만약 녀석이 오늘 당장 네 곁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 사진을 폭로하고 말 테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너희 둘의 이름을 내 유언장과 회사에서 빼버릴 거야.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열 테니까 그리 알아도. 아빠 제발 내게 시간을 좀 더 줘. 우리도 지금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거 아빠가 딸 카타나한테 보낸 거죠. 그리고는 라몬한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헤어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건가 봐. 아까 탐정을 고용했잖아. 아빠가 탐정을 고용해서 뭔가 알아낸 사실이 있는가 보다. 라몬 돈 커미션. 잠시만. 근데 이미 뉴스에 났잖아. 이미 아까 커미션 관련해서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닌가? 커미션 부당수수 혐의로 RTA당 당사 압수수색이네. 근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라몬이네.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헤어져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네, 딸한테. 근데 좀 슬프다. 자식들을 설득을 못 시키고 내 말 안 들으면 재산 안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좀 상황이 슬프네, 아버지로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두 번째 상황은 카타나의 휴대폰인데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고 시간은 뭐 3시 40분 그쯤이죠. 오전이죠. 다음은
방금 루카스한테 들었는데 유언장에서 우리 가족 이름을 다 빼버리겠다고 했다면서? 미쳤어? 그러면 당신 아들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정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줄 거냐고. 크리스마스 거는 당분간 비밀로 묻어두겠지만 언젠가 둘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서 답장해 라고 돼 있는데, 잠시만, 이건 누구야? 루카스한테 들었는데 유언장에서 우리 가족 이름을 다 빼버리겠다 했다. 애슐리죠. 근데 상대가 일이 안 사라지고 있죠. 우리 아들한테? 당신 아들? 라몬인가 보다. 애슐리가 라몬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인가 보다. 아, 맞나? 루카스한테 들었는데 유언장에서 우리 가족 이름을 다 빼버리기로 했다. 그러면은 루카스의 이름이 빠지면 재산이 카타나한테 가겠죠? 그러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한테도 돈이 못 가는데 괜찮아? 하는 거죠? 아, 그런 느낌이죠? 그게 보니까 커피도 막 부딪히고 거짓말이네. 사실 둘이 같이 있었네. 그런 거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보면은, 그가 내 객실에 오더니 다짜고짜 그 사진을 내밀더라고. 그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이건 라몬이죠. 아까 그 사진 말하는 거죠. 그 커미션 그 사진. 그러고는 나가라 했는데 당신 이름을 유언장에서 빼버리겠다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그 죽은 산타마리아가 와가지고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커미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난 이 비밀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먹칠 하지 말고 그 카타나랑도 헤어져라 라고 라몬한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신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말도 했어. 이제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빌어먹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카타나가 말을 한 거죠. 아니야,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서로 경쟁이 붙었네. 서로 빨리 죽이겠다고. 그런데 요때 보니까 3시쯤이고 갑자기 8시쯤에, 맞죠? 카타나가 아버지 시신을 발견했다 했잖아. 하느님 맙소사, 풀장 안에 아버지가 죽어있어. 이를 어째 이리로 와 어서 돼 있고, 이런 젠장 당신 괜찮아 당장 거기로 갈게 라고 돼 있는데, 이때 라몬은 후미에 있다고 했지만 애슐리랑 만나고 있었겠죠.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딴 데서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다음은 근데 다음은 없는데, 잠시만, 없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죽은 산타마리아가 이제 그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그 라몬이 뭐 커미션 받고 하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헤어지라고 말을 했어. 근데 커미션은 6월 25일이잖아. 근데 유언장은 2월 달이었죠. 2월 2일인가? 그때였잖아요. 그러면 이건 재산이랑 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미 유언장은 2월 달에 쓰여졌는데 커미션이 나중에 밝혀졌잖아. 그리고 뭐 유언장 내용도 봐서는 뭐였죠? 뭐 재산은 다 나눠준다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루카스는 도박빚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뭐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정황은 딱히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애슐리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난 아기가 이제 루카스의 아기가 아닌 것 같고 라몬의 아기인 것 같다. 뭐 그 정도죠. 그런데 이게 뭐가 좀 확실하게 누구다 하는 게 걸리는 게 없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유언장 내용이 어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근데 뭐 아무런 힌트가 없어.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뭐 그게 없는데 두 누나. 아, 알겠다. 보시면은 두잖아요.
두를 디귿을 니은으로 바꾸면 누가 돼. 그리고 니은을 기역으로 바꾸면 한 칸씩 앞으로 가면은 누군가가 돼. 그렇죠. 자, 이거를 지금 제가 한번 풀고 올게요. 잠시 후. 아, 와, 이거 한참이 지났네. 자, 일단 제가 보니까 뭐라 적혀있냐면 누군가 뇌 뒤를 미행한다. 이거는 아까 라몬이 미행을 했댔죠.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암호로 유언장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자기 주변을 얼쩡거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급하게 적어놓은 거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는 나 레오나르도 산타마리아의 모든 재산은 2037년 9월 24일 내 아들 줄리앙이 18살이 되면 모두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게 반전이에요. 줄리앙이 누구냐면 그 루카스가 데리고 있는 이 꼬맹이야. 나는 이 꼬맹이가 라몬이랑 애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애인 줄 알았어. 아니야. 애슐리랑 산타마리아 할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애야. 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 문자를 다시 보면은 일이 안 사라지잖아. 7시 50분에 보냈는데 일이 안 사라져. 왜냐? 죽었으니까. 아까 그 수영장에 보면은 바닥에 휴대폰 하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쪽에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애슐리는 죽은 사람한테 문자를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럼 일단 애슐리는 제외가 돼. 애슐리는 제외가 되고, 자, 그러면은, 자, 루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카지노에만 있었다 그랬어. 카타나가. 그랬잖아요. 동생은 계속 카지노에만 있었다고. 도박 중독이라서.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일 시간이 없지. 도박한다고 바쁜데. 그러면은 루카스도 X야. 그러면 이제 라몬이죠. 라몬이 미행을 했다고 나오는데, 뭐 그 유언장에도 뭐 미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아저씨가 산타마리아가 앞쪽에 있는 수영장에 있었어. 근데 라몬은 뒤에 있었거든. 그러면은 라몬도 제외가 돼.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남은 거는 카타나인데 카타나가 왜 죽일까? 근데 명확한 이유가 뭐지? 남편과 뭐 헤어지라고 해서 죽였다?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나?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이 유언장을 보시잖아요. 유언장을 보시면은 뭐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유언장 내용만 딱 봤으면 재산을 나누고 그 회사도 자기가 가진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제일 수혜자는 자기야. 근데 왜 죽여? 그리고 병도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병이 있어서 곧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굳이 자기가 죽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뭘 놓친 거지? 잠시만, 다시 애슐리를 한번 볼까? 이게 문자잖아요. 문자인데, 루카스가 애슐리한테 아버지가 자신한테 재산을 안 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8시 40분쯤에, 아버지가 죽었어 하니까는 맙소사 지금 달려갈게 이렇게 했잖아요. 1분이면 달려가. 잠시만. 풀장이 2개잖아. 그리고 애슐리가 이때 레스토랑에 있다 손 치면은 그냥 풀장에서 빠져 죽었어 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 풀장인지 어찌 알았지? 애슐리가? 물론 선수에 있는 풀장이면 1분 만에 도착하겠지.
근데 선미에 있는 풀장이면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 자기가 죽였으니까. 애슐리가 죽였으니까 1분 만에 달려갈게라고 한 거지. 그리고 이게 애가 만약에 산타마리아 죽은 할아버지 애라면 라몬이랑도 연관이 없어.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있는 게 맞을 거야. 라몬의 증언대로 해도 맞고. 그러면 이 보면은 일이 안 사라졌잖아. 자기가 죽여놓고는 7시 50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유언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작을 한 거네. 아닌 척 하려고. 그런 거죠. 아, 맞죠? 자, 추리 들어갑니다. 추리 들어가면은 범인은 애슐리고 그 산타마리아 이 집안의 재산을 보고 노리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산타마리아 할아버지한테도 막 접근하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 너랑 뭐 어떻게 깊은 관계는 안 하겠다 이 했겠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접근해서 결혼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루카스한테 그 사실을 말을 못 하는 거야. 이 며느리랑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관계였다는 거는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애를 가지게 된 거지. 뭐 잠시만 무슨 있죠. 크리스마스 때 무슨 사고를 쳤네 할아버지가. 정정하지다. 그런 거네. 그랬는데 뭐 돈이 목적이었는데 돈을 안 주겠다 하니까 확 열받아가지고는 죽인 거죠. 아,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진실이 어찌 되는지 확인을 해러 가볼게요. 산타마리아호의 비극 사건의 진실 위의 내용을 쭉 읽어 나갔는데 뭐 제가 설명드린 바 그대로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오네요. 자신의 상속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애슐리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사실 그녀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그만 시아버지와 하룻밤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하룻밤 실수 아닐 수도 있어 이거. 하룻밤 아닐 수도 있어. 그녀는 레오나르도가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들었지만 정작 거기에 자기 아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속이 탄 애슐리는 레오나르도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풀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중이라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이에 직접 그를 찾으러 간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따지고 들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몰랐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언장 내용으로 봐서는 불량이 물려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못해서 죽였다는 거네. 그러니까 저는 상황 정황만 보고 이 애슐리가 범인일 거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암호로 쓰는 바람에 죽게 됐다 이거네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이 상황을 보시면 순서가 아마도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애슐리가 산타마리아 아저씨 레오나르도를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따지러 온 거지. 그러니까 됐어 너라고 말 안 해 하니까 에이 하면서 가방으로 내리쳐가지고는 때려서 물에 빠뜨리고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죽인 거죠. 죽였는데 이 카타나 딸이 뭐야? 가방이 떨어져 있네 하면서 확인하고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거죠. 아, 비극이다 비극이야. 하여튼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좀 추리를 그래도 나름 비슷하게 맞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에 그 애슐리가 그 암호로 쓴 유언장을 해석하지 못해서 안 저질러도 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는 거는 제가 놓쳤네요. 하지만 상당히 재밌었던 에피소드이지 않나 싶고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